황금 열쇠 찾아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그래도 좀 하락 끊어내고 반등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아슬아슬하죠. 오늘 시장 분위기도 어수선하고요.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원인부터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약세의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연준의 긴축 우려감, 그리고 경기가 정점에서 이제 꺾이지 않느냐라는 거, 그리고 델타 변이 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이제 항목별로 따지고 보면 큰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이제 매도가 계속 확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연준의 긴축을 놓고 보면 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이를 어느 정도 지금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기간을 좀 길게 봤을 때 기간 조정이 지금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급한 순매수 전환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정점인데요. 경기 사이클 둔화도 6월 달부터, 즉 2분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 새로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경기 둔화와 연준의 긴축 조합이 함께 나왔다라는 거죠. 경기 사이클이 상승할 때는 긴축을 좀 하더라도 증시에서 이제 충격이 미미한데, 사이클이 좀 하락할 때는 긴축은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신흥국 증시에는 다소 큰 충격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 자본 유출 이러한 현상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델타 변이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선진국에서는 델타 변이가 경제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락다운을 안 하고 있죠. 연준도 이제 긴축에 큰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그래프를 보시면 접종률이 낮은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들은 문제가 좀 다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 경제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이퍼링 시행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외국인 매도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한 3,040선 정도, 포워드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기를 하단으로 하는 박스권 장세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적이라든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별 대응을 하셔야 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FOMC 회의 이후에 기간 조정 마무리와 함께 상승장으로 복귀하는 긍정적 비율을 여전히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3,100선 아래로 조정을 한다면 좀 절호의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당분간 박스권 장세 3,100선 무너지면 매수의 기회다 말씀 주셨고, 이제 업종별 종목별 압축 전략 말씀을 주셨는데 조선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준은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후판 가격 인상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 조선주가 이제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방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판 가격 상승 때문에 실적이 지금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받아놓았던 이 수주가 저가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힘든데 이 원재료인 후판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전체 건조 비용의 약 30%가 들어가는 후판 가격 전망이 이제 조선주들 주가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통상 이제 3분기는 비수기입니다. 장마도 있고 여름 휴가 때문에 이제 비수기인데, 이 비수기 지나면 아마 포스코가 또 후판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실적이 다소 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주는 우리가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 보고 사는 업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성을 보고 사야 되는데, 조선사들이 이 올라가는 후판 가격을 선주들에게 전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성과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조선주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조선주는 이제 수요가 받쳐줘야지 하반기 성과 인상이 가능한데, 선박은 앞으로 이제 배 공급이 줄어들고 최근에 운임이 많이 오르고 있죠. 운임이 오르면서 조선의 이제 신주 발주 여력이 올라오게 되면 성과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모로 이제 조선사들한테는 좋은 환경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고철을 또 많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사들한테는 이제 여전히 이제 좋은 상황인데, 재무적으로 문제는 조선 3사들이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신조선가 인상을 훨씬 더 원가 올라가는 것보다 높게 인상폭이 크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크지 않다면 이 조선 3사들은 좀 당분간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은 조선 3사보다는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으로 피팅 쪽에서는 뭐 태광이라든지 성강밴드 같은 회사가 있고, 우리 또 LNG 또 카타르에서 수주가 나오게 되면 본행제 업체들한테는 관심을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행제 쪽으로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러한 기업들로 관심을 좀 두시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주목하셨습니다. OLED 섹터는 어떨까요? LG 디스플레이에서 OLED 투자키로 꽤 큰 금액 발표를 했는데요. 수혜 예상이 될까요? 네, 그 2020년에 처음으로 이제 아이폰 전 모델에 탑재된 스마트폰용 OLED 패널의 글로벌 수요량 자체가 올해 대비 내년이 한 40% 가깝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도 그렇고요. 면적이 더 넓은 노트북이 있죠. 노트북용 OLED 패널은 삼성전자, 그다음에 HP, 델 이런 주요 제조 기업들의 구매 증가가 이어지면서 올 1분기 출하량이 이미 지난해 연간 출하량을 넘어서는 아주 좋은 지금 업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블릿 PC용 OLED 시장도 있는데요. 내년도죠. 2022년부터 애플이 드디어 아이패드에 OLED 채택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도 이제 고성장 사이클로 들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OLED 시장의 이 업사이클을 앞두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패널을 만든 업체들인데, 이 두 업체가 신규 투자 가능성이 지금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비 투자 증설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은 결국 장비가 먼저 투입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 그동안 많이 쉬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향 AP 시스템 그리고 LG 디스플레이향 비아트론 이 두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에는 집중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AP 시스템, 비아트론, FNS테크 관심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긴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수는 올라오네요. 근데 수급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메이저 주체가 아직까지는 사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과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저희 내일도 같은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